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5번째 이야기. 분통 터지는 학교 생활. 정말 멋진 날이야. 애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지 않아?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해. 이런 날을 누려보지 못하잖아.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좋은 날을 맞겠지, 물론.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눈부시진 않을 거야. 게다가 학교 가는 길마저 이렇게 사랑스러우니 황홀하지 않아? 다이애나는 점심 바구니를 살짝 들여다보며 실속 있게 말했다. 큰 길로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낫지. 큰 길은 먼지도 많고 더우니까. 다이애나는 머릿속으로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라즈베리 타르트 3개를 10명이서 나눠 먹으려면 한 사람당 몇 입씩 먹으면 될까 계산하고 있었다. 에이번리 학교 소녀들은 점심을 한데 모여 같이 먹었다. 라즈베리 타르트 3개를 혼자 다 먹어버리거나 가장 친한 친구하고만 먹어버리면 꼴불견이내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그렇다고 그걸 열등분을 하자니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학교 가는 길은 무척 아름다웠다. 애는 다이애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큰 길로 돌아가는 길은 낭만적이지가 않았다. 하지만 연인의 오솔길과 버드나무 연못, 그리고 제비꽃 골짜기와 자작나무 길을 통해 가는 것은 황홀했다. 연인의 오솔길은 초록 지붕집의 과수원 아래에서 시작해 커스버트 농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숲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소들이 뒤쪽 초원으로 가고 겨울에는 집으로 땔감을 실어 날랐다. 애는 초록 지붕집에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그곳을 연인의 오솔길이라 이름 지어주었다. 애니 마릴라에게 설명했다. 연인들이 정말 그곳에서 산책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다이애나와 제가 어떤 훌륭한 책을 읽었는데 그것에 연인의 오솔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낭만적이잖아요. 거길 걷고 있는 연인들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곳에서는 상상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쏟아놓아도 그 누구도 미쳤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솔길이 좋아요. 애는 아침이 되면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개울까지 걸었다. 그곳에서 다이애나를 만나 두 소녀는 단풍나무가 무성한 오솔길을 따라 통나무 다리까지 함께 걷곤 했다. 애니 시를 읊듯 말했다. 단풍나무들은 참 다정해. 항상 바스락거리면서 나한테 속삭이거든. 두 소녀는 오솔길을 벗어나 베리신의 뒷마당을 건너 버드나무 연못을 지났다. 버드나무 연못을 건너면 제비꽃 골짜기가 있었다. 그곳은 앤드루 벨신의 큰 숲 아래에 자리한 작은 풀밭이었다. 애니 마릴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엔 제비꽃이 없어요. 봄이 되면 물론 엄청나게 필 거예요. 다이애나가 그랬으니까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상상이 되세요? 전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저는 그곳을 제비꽃 골짜기라고 이름 지어 주었어요. 다이애나가 제가 이름 하나는 기막히게 잘 짓는다고 해주었어요. 한 가지라도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작나무길은 다이애나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싶대서 그러자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단순한 이름보다는 시적인 이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름은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작나무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곳 중 하나예요. 옳은 말이었다. 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곳을 방문했다고 해도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좁고 고불고불한 오솔길이 언덕을 따라 늘어서다가 벨시의 숲까지 다다른다. 햇살이 에메랄드 빛깔로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와 마치 흠없는 다이아몬드의 속살을 내비치는 것 같았다. 길이 끝나는 곳까지 가늘고 어린 가지들, 흰 줄기와 부드러운 큰 가지들이 양옆으로 우거져 있었다. 고사리와 별꽃, 나리꽃과 주홍빛 피전벨이 덤불 역시 하늘은 피어 있었고 늘 상쾌한 꽃향기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바람결의 속삭임과 웃음소리도 나뭇가지를 타고 살포시 들렸다. 아주 조용히 걸어가면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토끼도 볼 수 있었지만 앤과 다이애나는 아주 가끔 보았다. 그 좁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면 오솔길이 큰 길과 연결되고 그곳에 위치한 가문비 나무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학교가 나왔다. 에이버니 학교는 하얀색 건물로 처마가 낮고 창문이 넓었다. 실내에는 편안하고도 내구성 있는 고풍스런 여닫이 책상이 있었고 책상 뚜껑에는 3대에 걸친 학생들의 이름 첫 글자와 알아볼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학교 뒤에는 잿빛의 전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찬 우유를 마시려고 아침마다 우유병을 냇물에 담가두었다. 9월의 첫날, 마릴라는 앤이 첫 등교하는 모습을 내심 불안한 듯 바라보았다. 앤은 별난 아이가 아니었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는 있을까? 수업 시간에 그 입을 다물 수 있긴 할는지. 하지만 마릴라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앤은 들뜬 심정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가 좋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은 별로지만요. 그분은 온종일 콧수염을 손가락으로 돌돌 말면서 프리시 앤드루스만 쳐다봐요. 프리시 언니는 나이가 많잖아요. 16살이고 퀸스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대요. 틸리 볼터한테 들었는데 선생님이 프리시 언니한테 홀라당 빠졌다네요. 프리시 언니는 예쁘게 생겼고 밤색 곱슬머리에 항상 우아하게 단장하거든요. 그 언니는 뒤에 긴 의자에 앉았는데 선생님도 거의 그곳에 앉으세요. 그분 말로는 프리시 언니에게 설명해 줄 게 있다나요? 하지만 선생님이 프리시 언니의 석판에 뭐라고 쓰니까 언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키득거리더래요. 분명 공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마릴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앤셜리, 선생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싶지 않구나. 선생님 흉이나 보라고 학교에 보낸 게 아니야.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고 넌 배우는 학생이라고. 집에 와서 선생님 흉 보는 건 못 써. 학교에서는 얌전했으면 하는데. 앤이 자신 있게 말했다. 물론이죠. 아주머니가 상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다이애나 옆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자리는 창가 쪽이어서 빛나는 호수가 바로 내려다 보였어요. 착한 애들도 많아요. 오후에 같이 놀 여자친구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저는 다이애나가 제일 좋아요. 전 다이애나를 사모해요. 그런데 전 다른 애들보다 진도가 훨씬 늦어요. 다른 애들은 5학년 과정을 배우는데 저 혼자 4학년 교과서로 공부해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반에서 상상력만큼은 으뜸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읽기와 지리, 캐나다 역사, 받아쓰기를 했어요. 필립스 선생님이 제가 철자가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제 석반을 모든 애들이 다 보게끔 치켜드는 바람에 너무 창피했어요. 선생님이면 새로 들어온 학생에게 좀 더 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루비 길리스는 저한테 사과를 줬고 소피아 슬로는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라고 새겨진 귀여운 분홍빛 카드를 빌려줬어요. 내일 돌려줘야 해요. 틸리 볼턴은 끼고 있던 구슬 반지를 오후 내내 저더러 끼고 있게 해줬어요. 다락방 낡은 바늘꽂이에 있는 진주구슬 몇 개 빼서 반지를 만들어도 될까요? 아, 그리고 미니 맥퍼슨이 제인 앤드루스한테 그랬는데요. 프리스 앤드루스가 사라 길리스한테 제 코가 예쁘다고 말하는 걸 들었대요. 이런 칭찬은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했죠. 아주머니 생각에도 제 코가 예쁜가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나쁘지 않지. 마릴라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 애네 코가 매우 예쁘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렇다고 말해줄 생각은 없었다. 3주가 평안히 흘렀다. 그리고 어느 평온한 9월의 아침, 앤과 다이애나는 에이번리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자작나무 길을 사뿐히 걷고 있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오늘 길버트 블라이스가 학교에 올 것 같아. 여름 내내 삼촌이 계시는 뉴브런즈 웍에 머물렀거든. 오늘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대. 길버트는 엄청 잘생겼어. 여자애들을 엄청 약올리기도 하지. 아주 못살게 굴어. 다이애나의 말투에서는 길버트가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것이 싫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앤이 물었다. 길버트 블라이스? 현관에 줄리아 베라고 이름이 같이 쓰여있는 사람? 얼레리 꼴레리라고 쓰여있던 곳 아래? 다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그 애가 줄리아 벨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길버트가 줄리아 얼굴에 난 죽은 깨를 보면서 구구단을 외웠다고 소문내고 다녔거든. 앤이 간청했다. 내 앞에서 죽은 깨 얘기는 하지 말아줘. 나도 죽은 깨 투성인데 그건 좀 아니잖아. 그런데 벽에 여자아이랑 남자아이 이름을 써놓다니 정말 한심해. 누구든 나한테 그따위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앤이 급히 덧붙였다.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앤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벽에 써놓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조금은 부끄러울 일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이애나가 고개를 저었다. 다이애나의 까만 눈동자와 빛나는 머리카락은 에이번리 남학생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다이애나의 이름은 현관벽에 6번이나 쓰였다. 그저 장난인걸. 그리고 너의 이름이라고 안 적힌다는 법도 없잖아. 찰리 슬론이
너한테 완전 푹 빠졌던데.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랬다잖아. 너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그게 예쁜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앤도 여자였다. 난 똑똑한 것보다 예쁜 게 좋은데. 그리고 난 찰리 슬로는 싫어. 남자애가 그렇게 멀뚱거리는 눈을 한 건 딱 질색이야. 누구라도 나랑 그의 이름을 써놓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 하지만 반에서 1등하는 건 좋아. 다이애나가 말했다. 길버트는 너네 4학년 반에 들어갈 거야. 그 애는 늘 자기 반에서 1등이었어. 나이는 거의 14살인데 4학년 반이지. 4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엘버터에 가셔야 했는데 그때 그 애도 따라갔거든. 그래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는데 그때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나 봐. 그 애가 돌아오면 너도 1등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앤이 재빨리 말했다. 좋네. 9살이나 10살 먹은 애들 사이에서 1등 해봤자 자랑스럽지도 않은걸. 어제 비등점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어. 조시파이가 제일 먼저 냈는데 글쎄 그 애가 책을 슬쩍 보는 거 있지. 필립스 선생님은 눈치채지 못하셨어. 그때 선생님은 프리시 앤드루스만 보고 계셨으니까. 하지만 난 똑똑히 봤어.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째려봤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결국 틀리게 답을 냈더라고. 다이애나는 큰 길에 난 울타리를 넘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 파이 집안 애들은 전부 다 잔머리 선수들이야. 어제 지니파이는 자기 우유병을 시냇물 내 자리에 놔뒀지 뭐야. 너라면 그러겠어? 난 요새 그 애랑 말도 안 하잖아. 플립스 선생님이 교실 뒤쪽에서 프리시 앤드루스가 라틴어 읽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다이애나가 앤에게 속삭였다. 네 쪽에서 건너편 분단에 앉은 애가 길버트 블라이스야. 봐봐, 얼마나 잘생겼는지. 앤은 고개를 돌렸다. 은근슬쩍 길버트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길버트가 앞자리에 앉아있는 루비 길리스의 길게 따은 금말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몰래 고정시키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키가 컸고 곱슬머리와 담갈색 눈을 지닌 아이였다. 실실거리는 입가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루비 길리스가 수학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뿌리채 뽑히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도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시선이 루비에게 쏠렸고 필립스 선생이 무섭게 노려보자 루비는 울음을 터뜨렸다. 길버트는 핀을 재빨리 숨기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역사 공부를 하는 척했다. 분위기가 잠잠해지자 길버트는 앤을 바라보더니 황당하게도 윙크를 날렸다. 앤이 다이애나에게 털어놓았다. 길버트가 잘생긴 건 맞아. 하지만 정말 어이없어. 처음 보는 여자한테 윙크라니. 하지만 진짜 사건은 오후가 되어서야 터지고 말았다. 필립스 선생은 교실 뒤편에서 프리시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초록 빛깔의 사과를 먹거나 속삭이거나 석판에 그림을 그리는 등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귀뚜라미를 실에 묶어서 교실 통로에 질질 끌고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앤의 시선을 끌려고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앤은 그 순간 길버트뿐 아니라 에이버니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학교라는 곳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갠 채 서쪽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빛나는 호수의 파란 물결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느라 그 무엇도 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길버트 블라이스에게 있어서 여자아이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상대가 에이버니 학교의 다른 여자애들과는 딴판인 날카로운 턱과 큰 눈을 한 빨간 머리의 앤셜리라면 자신을 쳐다보아야 마땅한 노릇이지 않은가. 길버트는 팔을 뻗어 길게 따내린 앤의 빨간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날카롭게 속삭였다. 홍당무, 홍당무. 앤은 순간 화가 치밀어 그를 쏘아보았다. 그저 쏘아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순간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길버트를 째려보았다. 나빴어. 넌 나쁜 놈이야. 어딜 감히 그런 말을 해. 앤이 화를 냈다. 그러고는 석판을 들어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니, 석판이 두 동강이 났다. 에이버니 학교는 떠들썩한 사건을 즐겼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특히나 볼만했다. 모두 다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다이애나가 숨을 몰아쉬었다. 루비 길리스는 예민한 성격이라 울기 시작했고 토미 슬로는 이 재미난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느라 애써 잡아둔 귀뚜라미 떼들을 모조리 놓쳐버렸다. 필립스 선생이 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앤셜리,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반 친구들 앞에서 홍당무라고 놀림을 받았다는 말을 공표할 자신이 없었다. 용기를 낸 건 길버트였다.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앤을 놀렸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약한 심령이 깃들면 뿌리채 뽑아줘야 한다고 믿는 듯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성질을 부리는 학생을 내 반에서 보게 되다니 유감이구나. 앤, 오후 내내 넌 칠판 앞에 서 있도록 해. 이런 벌을 받느니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애는 채찍을 맞은 아이처럼 몸을 바르르 떨었다. 창백하게 굳어버린 얼굴로 애는 시키는 대로 했다. 필립스 선생은 분필을 들고는 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적었다. 앤셜리는 성질이 고약합니다. 앤셜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1학년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 앤은 오후 내내 그 문구 아래에 서 있었다. 울거나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수치심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눈 가득 원망이 서렸고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채 앤은 자신을 애초롭게 바라보는 다이애나의 시선과 찰리 슬론의 환한 고갯짓, 조시파이의 고소해하는 웃음을 모조리 견뎌야 했다. 하지만 길버트 블라이스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다시는 길버트 따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말 거는 일도 없을 것이다.
수업이 끝나자 앤은 빨간 머리를 꼿꼿이 들고 걸어 나왔다. 길버트 블라이스가 현관에서 앤을 가로막았다. 정말 미안해, 앤. 네 머리를 갖고 놀려서. 길버트가 미안하다는 듯 속삭였다. 앤은 본척만척하며 그를 지나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앤? 큰 길로 들어서자 다이애나는 질책하면서도 부러움이 섞인 투로 물었다. 다이애나였다면 길버트의 사과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앤은 단호했다. 길버트 블라이스를 용서하지 않을 테야. 절대로. 그리고 필립스 선생님은 내 이름에 이를 빼먹었어. 내 영혼의 갈고리를 채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다이애나는 앤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길버트가 네 머리를 갖고 놀려댄 건 신경 쓰지 마. 그 애는 원래 여자애들을 놀리고 다니는 애야. 내 머리도 까맣다고 놀려대는 걸. 나더러는 10번도 넘게 까마귀라고 불렀어. 그런데도 나한테 사과 한 번을 안 하던 걸. 다이애나가 앤을 달랬다. 까마귀랑 홍당무랑 같니? 길버트 블라이스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앤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 법이다. 에이번리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언덕 너머 벨 시내의 초원 건너편 가문비 나무숲에 송진을 모으러 가곤 했다. 숲에서는 필립스 선생이 머물고 있는 이븐 라이트씨 댁이 보였다. 필립스 선생이 집 밖으로 나오면 아이들은 학교로 후다닥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들이 달려야 하는 거리가 선생이 라이트씩에서 나오는 거리보다 3배는 더 멀어서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학교에 도착하곤 했다. 그중 몇몇은 3분 정도 늦게 도착하기도 했다. 다음날 필립스 선생은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생각이 불시에 떠올랐는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기 전 아이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내렸다. 남자아이들과 몇몇의 여자아이들은 평소처럼 벨 시내로 가서 한 차례씩 분량해 송진을 모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가문비 나무숲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혹적이었고 노란 송진을 모으는 일은 너무 재미있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미 글로버가 제일 오래된 가문비 나무 꼭대기에서 선생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를 때가 되어서야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겨우 깨달았다. 나무 아래 있던 여자아이들이 먼저 뛰기 시작해 학교에 겨우 제 시간에 도착했다. 허둥지둥 나무에서 기어 내려온 남자아이들은 늦고 말았다. 애는 꼴찌였다. 송진 따위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애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고사리 덤불 속에서 자신이 마치 숲속의 여신이라도 되는 양 참나리꽃 화관을 머리에 두른 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돌아다녔다. 하지만 애는 사슴처럼 달릴 줄 아는 아이였다. 잽싸게 내달리던 남자아이들을 문 앞에서 따라잡았고 필립스 선생이 모자를 벽에 거는 순간 남자아이들 틈에 섞여 교실로 쓸려 들어왔다. 필립스 선생이 추진하려던 개혁은 그렇게 짧게 끝이 났다.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일일이 혼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말을 꺼냈으니 뭐라도 해야 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앤이었다.
숨가쁘게 들어와 자리에 막 앉으려던 애는 한쪽 귀에 빗돌게 걸린 화관을 벗는 것도 잊은 채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앤셜리, 넌 남자애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그럼 오후 내내 네 소원대로 해주지. 머리에 달린 그 꽃들을 좀 치우고 길버트 블라이스 옆에 가서 앉아라. 선생은 빈정거리며 말했다. 남자아이들이 낄낄거렸다. 다이애나는 안쓰러움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내 앤의 머리에서 화관을 잡아당기고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앤은 돌처럼 굳은 채 필립스 선생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 말 안 들리니, 앤? 필립스 선생이 재촉했다. 들었습니다. 단지 진심이셨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앤이 천천히 말했다. 진심이고 말고 당장 자리를 옮기도록. 특유의 비꼬는 어조였고 반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앤이 극도로 싫어하는 말투였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잠깐 동안 앤은 반항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달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길버트 블라이스 옆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책상에 두 팔을 올리고 얼굴을 파묻었다. 앤을 곁눈질하던 루비 길리스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빨간 딱지가 가득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떠들어댔다. 앤에게는 이제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았다. 1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혼자만 벌을 받은 것이나 남자아이와 짝이 된 것, 그리고 하필 그 짝이 길버트 블라이스라니. 상처에 모욕감이 더해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 모욕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처음에 다른 학생들은 앤을 쳐다보기도 하고 몰래 속삭이기도 하고 키득대거나 쿡쿡 찔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앤은 고개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았고 길버트도 분수 공부에 열중하자 다들 제 할 일로 돌아가 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게 되었다. 필립스 선생이 역사 시간이라고 소리쳤을 때 앤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필립스 선생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프리실라에게라는 시를 쓰고 있던 터라 앤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길버트는 책상 아래로 넌 달콤해 라는 글귀가 적힌 사탕을 앤의 팔꿈치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제야 앤은 고개를 들고서는 사탕을 집어들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 뒤꿈치로 사탕이 가루가 되도록 짓밟아버렸다. 그러고는 길버트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얼굴을 팔 아래로 파묻었다. 수업이 다 끝나자 앤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보란듯이 사물함에서 책받침, 펜, 잉크, 성경, 수학책을 꺼내더니 부서진 석판 위에 올렸다. 왜 전부 집에 가져가려는 거야, 앤? 다이애나는 길가로 나오자마자 물었다. 그전에는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난 이제 학교에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는 의아해서 앤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허락하실까? 다이애나가 물었다.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야. 난 다시는 그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안 가.
앤, 너 정말 너무해. 난 그럼 어떡하라고. 필립스 선생님은 나더러 거티파이와 짝이 되라고 하실 거야. 그 앤 혼자 안 주니까. 돌아와줘, 앤. 다이애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얼굴이었다.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이애나. 팔다리도 떼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못하겠어. 그러니 강요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앤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애나가 울먹거렸다. 너가 놓치게 될 즐거운 일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 우린 시냇가에 비밀의 집을 짓기로 했잖아. 다음 주엔 공놀이도 하기로 했고. 넌 공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면서 얼마나 재밌는데. 새로운 노래도 배울 거야. 제인 앤드루스가 지금 연습하고 있어. 그 애가 다음 주에 새 책을 가져올 테고. 그럼 우린 냇가에서 큰 소리로 읽을 거야. 넌 큰 소리로 읽는 것 좋아하잖아. 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애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다시는 필립스 선생이 있는 학교에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집에 돌아온 뒤로는 마릴라에게도 털어놓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마릴라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전 모욕을 당했다고요. 애는 슬프지만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마릴라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모욕은 무슨? 넌 내일도 평소처럼 학교에 가야 해. 애는 고개를 저어댔다. 가지 않을 거예요. 전 집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얌전하고 착한 아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학교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마릴라는 앤의 작은 얼굴에서 완강한 고집을 읽었다. 그 고집을 꺾기가 보통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자코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레이첼에게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 지금은 앤과 신경전을 벌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애는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이고 보통 고집이 센 아이가 아니잖아. 하지만 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필립스 선생이 좀 과하기도 했어. 그렇다고 앤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레이첼과 의논해봐야지. 아이를 10명이나 학교에 보냈으니 뭔가 들어볼 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쯤이면 분명 모르지 않을 테고. 마릴라가 린드 부인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뜨개질을 하던 중이었다. 제가 왜 들렸는지 아시죠? 마릴라가 쑥스럽다는 듯 말했다. 린드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앤이 학교에서 벌인 소동에 관한 일이죠? 틸리 볼터가 집에 가는 길에 알려주더라고요. 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지 않겠대요. 애가 그렇게 화가 잔뜩 난 건 처음 봤어요. 물론 학교에 가서 말썽을 피울 거라는 건 예상했어요. 한동안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 싶더니만 애는 지금 완전히 토라져 있어요. 조언 좀 부탁해요. 린드 부인은 상냥하게 말했다. 내 조언이 필요하다니까 몇 마디 하죠. 나라면 일단 그 아이를 좀 달래겠어요. 필립스 선생이 좀 잘못했네요. 물론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제 앤이 길버트에게 성질을 부려서 혼이 났다면 그건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늦게 온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벌을 받았어야 했어요.
또 여자아이를 남자아이 옆에 앉히는 걸로 벌을 주는 것도 옳지 않아요. 적절하지 못했다고 봐요. 틸리 볼터도 화를 내더라니까요. 그 애도 앤 편을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도요. 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은가 보네요. 그렇게 잘 지낼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마릴라는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 네, 아이가 스스로 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몇 주 지나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학교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억지로 학교에 보내면 나중에 또 변덕을 부리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죠. 조금이라도 일을 조용하게 만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며칠 안 갔다고 해서 진도가 그렇게 많이 뒤처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필립스 선생의 교사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퀸스 아카데미에 갈 만한 애들만 신경을 쏟으니까요. 필립스 선생의 삼촌이 학교 이사만 아니었다면 진작 해곡감이었어요. 그 이사라는 사람이 다른 두 이사를 제 손바닥에 안에 두고 쥐락펴락 해대죠. 이 섬의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린드 부인은 자신이 이 섬의 교육을 이끌었다면 마치 더 잘했을 것이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앤에게 학교에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앤은 집에서 공부를 했고 집안일을 거들었으며 가을날 보랏빛 황혼역에서 다이애나와 놀았다. 길을 가다가 혹은 주일학교에서 길버트 블라이스와 마주쳤지만 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다이애나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앤은 일평생 길버트 블라이스를 중화하기로 마음먹은 게 분명했다. 길버트를 싫어하는 만큼이나 앤은 다이애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마릴라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바구니 따서 돌아왔더니 앤이 어둑한 동쪽 창가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마릴라가 물었다. 앤, 왜 그러니? 다이애나 때문이에요. 전 다이애나가 너무 좋아요. 그 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 다이애나는 결혼을 해서 저를 떠나 멀리 가버리겠죠? 아, 저는 그럼 어떡해요? 그의 남편이 될 사람이 너무 싫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요. 그 아이의 결혼이고 뭐고 상상을 했더니 죄다 싫었어요. 다이애나는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둘렀어요. 여왕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저는 신부 들러리를 섰고 저도 사랑스러운 드레스를 입었어요. 퍼프 소매 옷이에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찢어졌죠. 그리고 안녕이라고 다이애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는 완전히 몸을 파묻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마릴라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바로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아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지나가던 매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마릴라가 마지막으로 저렇게 웃었던 적이 언제였더라? 마릴라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앤셜리.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집안일이나 좀 도와줄래? 너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구나.